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면요, 질문입니다. 이미 다 캔 파일을 각자 지갑에 넣는 것이 왜 기술적으로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나도 컴퓨터 코딩을 하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매뉴얼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패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코딩을 짤 건데 라고 글을 주셨고요. 이렇게 같은 글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파일 마이그레이션이 왜 이토록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역시나 코어팀 내부 인원만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몇 가지 정보가 나온 것들을 토대로 추정만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코어팀이 직접 밝힌 마이그레이션 관련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파이오니어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갑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작업은 가장 신중한 보안 조치를 사용을 해서 채굴된 파일을 메인넷 블록체인의 새로운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보안 조치 중 하나는 메인 커뮤니티의 채굴 계정에서 마이그레이션 지갑으로 파일을 통제된 양만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보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과정의 핵심 측면은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높은 보안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지만 때때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한 기술적 복잡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 팀은 절차의 무결성을 철저히 강화하고 이중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접근 방식은 각 개척자의 마이그레이션의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전체적인 공지 글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글들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메가모더가 언급한 이 마이그레이션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메가모더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오래 걸리는 이유일 수 있다. 첫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중요한 업데이트, 시스템 조정 및 확장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세스가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반에 코어팀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대량의 파일은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큰 금액의 파일은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고 코어팀에 의해서 수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마이그레이션은 절대적으로 실수라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일수록 좀 더 자세한 체킹을 한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 즉 100% 자동화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소량의 파일은 일정 금액이 누적될 때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문제나 법적 문제로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지역은 아직도 우리 외부적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이유로 KYC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 유저 수를 감안을 해보았을 때는 이런 중국 같은 지역이 모두 지금 멈춰져 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미 파이 생태계 같은 경우는 1000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계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알고리즘이 특정 계정에 대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가 있으며 이러한 계정은 수동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14일 동안은 파이코인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실행을 한 후에 코어팀이 필요하다면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14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14일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면요, 그제서야 이 파이코인은 코어팀이 더 이상 터치를 할 수 없는 개인의 비수탁형 파이 지갑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14일 동안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면 코어팀에서는 이 코인들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 14일 동안 또 그 전에 중복적으로 체크를 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코어팀이나 메가모드의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여러 외부적인 정책 위반 부분 모든 것을 확인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메인넷 히스토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14일 유예 기간 동안 롤백이 된 파이코인의 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까지 약 28,000개의 지갑과 1,700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다시 롤백 되어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롤백 기능에 관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정식적으로 시작이 되기 전 2022년에 파이 홈페이지에서도 미리 언급을 하였습니다. 추가 검증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14일 이내에 롤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어팀의 이 수많은 추가 검사라는 것에서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역시 메가모도의 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확인하는 지갑이 다른 파이오니어에 의해서 확인된 지갑과 동일한지 이런 부분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재 목록 확인 및 KYC 상태 재평가와 같은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드에 의해서 새로운 KYC 우회 방법이 코어팀에게 신고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전면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중지시키고 정식 통과 계정을 임시 통과로 롤백을 시켜서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보더라도 GABT 지갑에서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GABT 지갑에는 1억 개가 넘지 않는 소수의 파이코인만 가지고 있고요.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면 그때서야 GBQQ 지갑에서 GABT 지갑으로 또 소수의 파이코인을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드 파티에서 이 부분을 언제든 공격을 가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마이그레이션이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히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코어팀과 모도와의 회의에서 청디아오와 니콜라스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청디아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더 간소화되고 있으며 지연과 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작업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멀티 스레딩을 통해서 대기열을 처리하는 스레드 수를 늘리는 등 속도 향상을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관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연과 로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새로운 코드의 지속적인 배포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 마이그레이션을 일시 중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후속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미 프로세스는 안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확장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콜라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는 버그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드가 자동적으로 복구되어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사용하더라도 서버는 중단되지 않고 작동을 이어가며 사용자는 시도를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는 이와 차원이 다르고 이 과정에서는 절대 실수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시스템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실수의 가능성이 감지가 되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일시 중단하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마이그레이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수백만, 수천만 개 이상의 계정의 자산을 다른 곳으로 대거 마이그레이션 시켰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 되겠는데요. 물론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존의 POW에 있던 자산을 POS라는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블록체인으로 그대로 이전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또한 마이그레이션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파이 모두 대규모 커뮤니티 자산을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실수 없이 옮겨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경우 POS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은 이미 2015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 POS로 전환하기 위한 비콘 체인의 생성은 2020년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존에 2017년, 2019년에 계획을 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연기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공적인 전환은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즉 2022년 9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이란 시간 동안 이더리움 수많은 테스팅과 오류와 반복 테스트를 맞춰보고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작업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오류가 났을 때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니콜라스가 언급한 것처럼 절대로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이그레이션 상황도 잠시 체크를 해보면요.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은 진행 중입니다. 시간당 약 3,000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까지 약 730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락업 물량까지 합해서 지갑당 들어오고 있는 파이콘의 양은 약 507개 정도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비밀번호 변경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된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할 때는 그 글 쓴 분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밀번호 변경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글들, 그리고 코어팀의 대화, 메가모더, 모더, 개발자 모든 증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비밀번호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거를 대셨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것은요. 파이 앱에서 유저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자 서비스일 뿐입니다. KYC가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되었건 되지 않았던 누구나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을 때 임시 승인이 정식 승인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변경을 했다고 해서 유저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일단 맞지가 않죠. 일단 파이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시면요.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시작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계정과 채굴된 파이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시스템에서 방금 완료된 분석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계정이 플래그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계정이 무려 150만 개에 달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언급을 하죠. 프로세스에서 막힌 많은 파이오니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되었고 체크리스트에 비밀번호 변경 요구 사항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은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라고 이 체크리스트에 직접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100% 보안을 걱정을 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가계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 검사를 하는 부분 중 하나인지는 우리가 코어팀의 의도를 100% 클리어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어떤 트리거로 작동하는 것임은 우리가 틀림없이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요. 이 모더분들의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임시 승인으로 롤백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 보았을 때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모더, 해외 모더, 메가 모더 모두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역시나 코어팀도 11월 달의 대화를 보면 개발자들에게 KYC 임시 승인에 관해서 라이브니스 체크를 기다려보거나 큰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보거나 이런 부분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코어팀의 이런 언급은 지난 8월부터도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자료를 수십 개 이상 이미 수집을 해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료는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떤 부분이 사실처럼 보이는지 어떤 부분이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지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네, 다음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메인넷을 진행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시기를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이 생태계에 정말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는데요. 파이 인플루언서들도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파이코어 팀이 이렇게 답답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X를 통해서 불만을 표출을 해왔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고요. 어쨌든 제가 봐도 메인넷이 올해 말에 나오든 내년 1분기에 나오던 간에 이번 달 12월에는 명확한 발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사실 모든 파이오니어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X에 파이 공식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었죠. 내용적으로 뭐 큰 소식은 아니고요. 파이 유틸리티 관련 얘기를 코어팀이 공유를 한 건데, 이것 또한 업데이트를 앞두고 한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뻔히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공유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글이 어제 올라오고 나서 파이 인플루언서들의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저도 여기 댓글을 이렇게 달았지만 상당히 현재 지루하다, 이런 밈적인 이미지를 올렸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국내 파이오니어이신데 X에서 팔로우가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픈 네트워크는 더 이상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파이 생태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 또 인도 파이 인플루언서의 글을 보면요, 구글 번역기라서 해석이 잘 되고 있질 않은데요, Don't beat around the bush라고 해서 말을 빙빙 돌리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팀 보고 이상한 공지만 올리지 말고 현재 사람들은 오픈 메인넷에만 관심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와도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파이 초창기부터 파이의 올바른 정보를 꾸준히 공유를 해 주었던 그런 몇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글을 보면 파이 코어 팀에게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척자들은 지금 당장 오픈 메인넷을 가져야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약간은 경향된 그런 글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이게 커뮤니티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과 또는 인플루언서들과 내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또 내부적으로 어떤 루머들과 어떤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이 또 다른 파이 지갑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돌고 있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정식 공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추측설들이 내부적으로는 돌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들의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급하게 선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오픈 네트워크는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불만인 건 소통의 문제죠. 내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하더라도 사실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12월에 코어팀에 의해서 명확한 발표가 있기를 지금 바라는 것이죠. 모두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파파에서 P2P 거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적극 권장인가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파이 생태계에서 P2P 거래는 파이파파 커뮤니티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자면요, 이 파이는 P2P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 보고자 탄생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나온 게 파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려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AI 코인이 AI와 관련이 없어지고 어떤 게임용 코인이 게임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 코인으로 P2P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파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코어 팀은 파이의 메인넷 출시가 되기 이전부터 커뮤니티에게 P2P 거래를 장려를 했습니다. 파이 앱에 채굴되고 있는 수치를 통해서 P2P 거래를 먼저 시작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코어팀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 블록체인과 여러 지갑을 개발하는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먼저 모읍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태계 구축을 하기를 원했었는데요, 먼저 파이앱에 IAT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파이앱에 본인이 순수 채굴한 파이코인 양을 기준으로 파이코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파이코인은 암호화폐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블록체인에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계 초반에 300명,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인원, 테스터를 선정을 해서 KYC를 미리 주고 파이 앱에 IAT 기능을 미리 부여를 하고요, 여러 가지 P2P 거래를 장려를 합니다. 벌꿀이라든지 아니면 농구와 카메라 등등 여러 중고 물품까지 여러 가지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이 결과를 코어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좋은 거래 사례로 이렇게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어팀은 블록체인 개발, 지갑 개발, 파이앱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 파이앱에서 기록한 이 IAT 거래 기록을 계산을 해서 블록체인 위로 올려주겠다 약속을 한 것이죠. 파이코 팀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면요, 모든 채굴이나 인센티브, 합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로토콜이 상당히 완벽하죠. 그래서 따라서 탈
탈중앙화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 같은 경우는 그것과 성질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토콜의 완벽성, 탈중앙화를 중점적으로 본 게 아니고 조금은 더 인위적이고 조금은 더 중앙화에 의존을 해야 되고 조금은 더 부자연스럽게 코인을 분배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거래소 상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코인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부분. 파이의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코어 팀이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파이 코어 팀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요. 대신 더 어려운 부분을 취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간 것입니다. 타 암호화폐에서 만들어내지 못한 실거래 매개체, P2P 거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파이코어 팀은 이렇게 도전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고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는 이 P2P 거래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은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백서를 보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허용을 하는 거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P2P 거래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파이 앱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허용한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시던 아니면 파이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던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와 파이를 직접 바꾸지 않고 규정 위반을 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게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당연히 파이파파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거래를 하시던 간에 규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장려가 돼야 될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요. 파이코어 팀에서 진행하는 많은 업데이트들, 예를 들어서 온체인 락업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니면 지갑에 QR코드를 업데이트를 해주었다거나 아니면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1년 이상 걸쳐서 진행을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았을 때 파이코어 팀이 얼마나 이 P2P 거래에 진심이었는지, 물론 지금도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네, 오늘은 몇 가지 질문만 읽어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